나오는데요. 완성의 효과해 가지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 소멸설이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뭐 양설의 비교 이런 것도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게 폭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의 태도죠.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그것만으로 권리가 소멸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것만으로 권리가 뭐죠? 소멸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합니다.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결국은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갖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채무자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 박스 위에 판례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병이 가백에요. 1억을 빌려줬고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근데 요 채권이 요것이 뭐가 완성이 되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요? 갑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또다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서 만약에 병이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면 요 을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병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 원을. 그래서 갑이 뭡니까?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됐으니까 돈을 못 갚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요? 채무자만이, 갑만이죠. 근데 지금 병이 이 채권을 근거해서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갑한테 이행하라고 대의권을 뭐하고 있냐면 행사하고 있는데 이때 을이 요 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채무자인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갑이 채무자니까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박스로 기준으로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1.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여기서 누구냐면 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소멸시효 원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채무자인 누가요? 갑이 주장할 문제지 누가요? 을이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판례고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누가요? 채무자만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학위 문제, 올해 문제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 채권과 용익물권 하나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채권자의 대의소송 후 상대방은 여기 누굽니까? 을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존 채권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누구만요? 채무자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이 3번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린다. 일종의 뭐죠? 사용료죠. 사용료는 뭐죠? 3년입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됐다면 무엇도 소멸돼야 되냐면
저당권도 소멸돼야 돼요. 이게 부종성이라 그러는데 뒤에 살 건데 왜냐하면 채권이 없으면 무엇도 있을 수 없어요? 저당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뭐라느냐 하면 제3취득자라고 해요. 물론 이 사람은 뭐는 아니에요? 채무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저당권과 권이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병은 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이 뭐로 바뀌었냐면 가등기 담보라고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 원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음. 이거는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계라는 말이 뭐죠? 받을 돈과 줄 돈을 뭐죠?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뭐 할 수 있었다면요?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는 거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소멸시효에 뭐가 있습니까? 소급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부터요? 기산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무엇도 줄 필요 없죠? 이자도 줄 필요가 없다. 4번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요. 종된 권리도 소멸됩니다. 요거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5번 소멸시효 이게 포기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일단 184조 1항입니다. 소멸시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은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죠? 포기할 수가 없고요. 완성된 후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는데 2항 소멸시효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고요. 이를 단축 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채권이 원래 소멸시효 몇 년이죠? 10년이죠? 근데 이거를 20년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연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채무자가 피해를 보니까. 다만 10년짜리를 몇 년으로요? 5년 이렇게 줄이는 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만요? 법조문만 이해하시면 되는. 다시 한번.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고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요. 또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건 할 수가 없고요.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다측 하단에 판례들이 나오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그냥 넣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6번입니다. 소멸시효 남용이라 나오죠? 읽어볼게요.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을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요. 매묘할 게 있는데 뭐냐면 국가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계속해서 판시하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뭘 했어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최근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뭐 이런 거죠. 광주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불법 행위 이루어져서 시민군이 뭐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요 살해를 당한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미 뭐가 완성돼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끝났는데 몇 퍼센트가 끝난 거죠? 60%가. 그래서 원래는 대충 우리가 보통 2달 수업을 하면 8회 하잖아요. 8번 하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한 6번, 6회 정도에 끝나게 되고요. 나머지 2회에 걸쳐서 물권법, 채권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40%에 출제되는 이 물권법과 채권법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거 다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점 정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야 돼요. 나올 만한만.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대단히 많은 양에서 시험 문제를 40%를 출제하다 보니까 물권법이나 채권법에서 문제를 낼 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벗어나질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그것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못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꼼꼼히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골라서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33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권법하고 채권법 나올 만한 부분만 정리할 겁니다.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낸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 청구권이 뭐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그럼 우리가 뭘 구별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무엇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을.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뭘 찾으면 되는 거죠?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 이것도 외울 문제는 아닙니다. 연습해 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되냐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요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니까 말소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이겠죠.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 거죠?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그죠? 조심할 것은 이전 등기는 채권적,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첫째,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아까 지문에 나왔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뭐만요? 용익물권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체입니다.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한 문제짜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거든요. 이게 기억할 것은 대단히 단순한데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라고 하겠죠. 왜요?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뭐요? 물권자고 그 옆집 아줌마는 제 런닝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근데 물론 그 옆집 아줌마가 아무 짓 안 했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연습을 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면 아이씨 어렵네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할 거냐면 연습할 거니까 그냥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되냐면 물권자여야 돼요. 건물은 갑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갑의 땅이니까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한 뭘요? 철거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죠. 따라서 을에게 무엇을요?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문제를 풀 때 건물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건물은 갑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퇴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 그러면 때려 부시는데 을이 살고 있는 때려 부신다는 얘기인가? 이거 뜻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을 만약에 내보낼 수 있으면 갑이 그 건물을 쓸 수 있잖아요. 부당하죠. 왜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때려 부실 수는 있지만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동의하셔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자, 갑의 토지의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한 상태인데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병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뭔 개소리를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빈 땅이라 그래서 나대지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상한 놈이 불법으로 건물 짓고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방방 떠요. 그래서 을이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고권에 취하면 뭐 해야 돼요? 물권자해야 돼요.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의 땅이 아니에요. 갑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누구 거죠? 병 거죠.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죠, 그죠? 항상 예외 없어요. 물권적 충고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땅은 누구 것인지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건물이 누구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끝난 건 주체가, 그죠? 상대방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했고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갑은 철거해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인 거죠. 물권자 총업권 상대방은 누굴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병은요, 요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몰라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병 난리 났죠? 가슴 아파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라면요? 점유자라면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직간접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38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에서 올해 문제가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5. 338페이지입니다. 그죠? 1번은 뭐죠? 5입니다. 왜요? 물권 소유권에 뭐에 걸렸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으니까.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죠. 물권이 없는 사람은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5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완성호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X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해야 돼요.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이거 언제 했냐면 신우성실의 원칙에 했죠. 지가 스스로 팔아놓고 이제 와서 자기 거란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우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342페이지부터 물건의 변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필요한 것만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358페이지에 하단에 5번 해가지고 추정적 효력이 나옵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등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이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죠? 결국 을은 자신이 등기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냐면 추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냐면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해야 되는데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됩니다. 따라 등기를 하고 있으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권리의 적법, 원인의 적법, 등기적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등기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를 뭐 받아요? 추정받는구나. 사른 지식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가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뭐죠? 추정이 되는구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되니까 등기의 유효함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사례 있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죠.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또 등기가 유효함도 을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추정이 깨지는 경우죠. 추정이 깨져가지고요. 이제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을이 소유자가 아님을 뭐 했어요? 입증을 했다면 이제 을에게는 뭐가요?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때도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이런 얘기죠. 을 앞에 등기된 시점이 12월 22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1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누구로부터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뭘 받게 된 거죠? 이전 등기를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추정이 뭐가 돼요? 깨졌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또 갑이 허무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등기를 받았다면
그때도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뭐가 되냐면 깨집니다. 보전 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건물을 신축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죠. 그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보전 등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전 등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대요? 소유자가 있었대요. 이상한 거죠. 그때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는 거죠. 이런 적입니다.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은 일단 등기 없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 모두라는 말이 뭐냐면 앞대가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다 그래서 뭐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뭐하다고요? 유효해요. 따라서 을은 뭘 다시 할게. 아우 마음이 급해서 제가 다시 할게. 자, 갑이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이걸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보전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앞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는 일단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긴 하는데 다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져요. 따라서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에요. 추정이 깨졌더라도 일단 그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상태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지 등기 자체가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효라는 등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앞대가리 생략 등기 뭐죠? 모두 생략 등기인데 요 등기는 일단은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추정은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등기 명인이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끝.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가등기 효력이 나오고요. 이 가등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등기.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한마디 했어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건물을 꽁꽁 어떻게 주겠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말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대가리 가져는 안 돼 짜식아. 네가 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을이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짜식아. 등기해줘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을이 원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줘 버리면 바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지금 당장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이런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뭐라 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가등기는 뭐냐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역이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물건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이러한 추정력도 가등기에게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기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이 누구 거냐면 갑 거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으로 을 앞으로 뭐죠?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왜요? 물권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을에게 어떠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아직도 갑구란 얘기는 갑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때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도 없습니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뭐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등기 하느냐?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할 거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이 소유권 등기는 1, 2, 3, 4가 아니라 2순위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고 있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의 소유권은 뭐죠? 2순위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순위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서 등기관은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를 하게 돼요. 후순위 권리는 뭐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따라서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갑. 다시 말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 추정력도 없고요. 청구권도 없고요.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요? 갑에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가 전에 민법 총칙에서 목적의 적법성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가지고 무효등기 유형은 뭐 일단은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시면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인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올해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자기 앞으로 등기란에도 일단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입니다. 보존 등기란 이유로 추정이 깨지려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딨나요? 소유자가 있어야 되지, 그죠? 이런 게 없다면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은 인정이 됩니다. 3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진다. X입니다. 이건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에 직접 승계 취득 명의로 한 보존 등기 효력. 요거죠. 갑이 을에게 팔고 갑과 을 간의 승계 취득자 앞으로 보존 등기라면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고 일단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5번 보존 등기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좀 까다롭죠, 그죠? 나중에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동산 물권의 변동이 나오는데 이번 강의 때는 요거는 하나도 안 할 거고요. 넘기셔가지고 37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옵니다. 이 혼동은 좀 봐야 돼요. 혼동은요,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로 나오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주체예요.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이런 얘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전세권과 소유권 두 개 이상 권리를 갖게 됐는데 이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다면 여전히 소멸되지 않겠죠.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요 전세권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뭐가 되면요?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죠? 저당권자가 받는 건데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이 사람이 뭐죠? 큰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뭐로 바뀌어요? 1순위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점유권과 광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데 언제 필요하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고요. 다만 정유권이나 광호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습은 해야 되지만 꼭 메모해 두시고 꼭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는 378페이지 점유권으로 갈 겁니다.